안녕하세요. 송호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도와 입자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모두 복습 열심히 했나요?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온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는데 따뜻한 정도를 나타낸다. 온도를요, 우리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단위가 도씨, 섭씨를 이용하기도 하고 과학에서는 켈빈 단위를 사용한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커피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의 운동이 그렇죠, 활발했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입자의 운동이 둔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에 따라서 커피 믹스가 얼만큼 잘 섞이는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자가 운동함으로 인해서 열이 이동을 하는데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온도를 변하게 하는 에너지의 개념이었고요. 그럼 열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대류, 세 번째 복사였어요. 전도는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그렇죠, 고체에서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입자에 전달이 되고 또 그 전달받은 에너지가 또 그 이웃한 입자에게 전달이 되면서 열이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대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그 입자가 따뜻하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우면 아래로 내려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순환을 한다.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한다고 했어요. 반면 복사는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도 모닥불의 열 에너지가 손바닥에 직접 전달이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 그림 정리했었죠. 여러분 꼭 복습하고요. 자, 그럼 열이 이동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이 이동하는 걸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이거를 우리는 단열이라고 불러요. 열의 이동을 막는 거고요. 단열 방법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관찰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창문에 이중창을 설치를 해서 공기층을 만드는데요. 말 그대로 창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덧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에 공기층이 생기겠죠. 그러면 창문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공기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면 창문이 하나만 있을 때와 비교해서 창문을 이루는 그 입자 하나하나를 생각해 봤을 때 고체인 창문의 입자가 그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입자에게 열을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즉 우린 이걸 전도라고 하는데 중간에 공기층이 있으면 마치 이 입자 입장에서는 끊어져 있는 다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입자가 여기 이웃에 있는 입자로 열이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여기가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끊어져 버리게 되고 그럼 우리는 전도로 빠져나가는 그 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보면 창문이 이중창으로서 요즘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삼중창을 이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집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보면요, 우리가 냉동식품을 사면 꼭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얼음을 넣고 오는 거 봤을 거예요. 단지 종이 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스티로폼을 사용한다는 것은 스티로폼 박스가 좀 더 단열 효과가 크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바닥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이용해서 전도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벽에 공기층이 많은 단열재를 사용해요. 그 소재 자체가 자세히 봤을 때 공기층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도로 빠져나가게 되는 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벽에요,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빛,
빛이 곧 전자기파인데요. 빛을 반사해 줌으로써 이때는 복사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냉난방 기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있는데요. 선생님이 앞에서 지난 시간에 대류 이야기할 때 에어컨은 위에, 온풍기는 아래에 설치한다는 얘기 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1번, 온풍기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래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찬 공기가 아래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차가운 바람을 넣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방 위쪽에 설치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실에서는 냉난방기가 함께 있기 때문에 천장에 달려져 있죠. 그래서 에어컨으로서의 역할은 괜찮은데 반면 겨울철에 온풍기 역할은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이 단열은요, 특히 집을 지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집에서는 낮에 들어오는 태양빛을 최대한 집에 머물게 하고 그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방을 훈훈하게 한다거나 온수를 사용한다거나 난방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은 남향집이 따뜻하고요.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 남쪽에는 창문을 크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난방을 했을 때 혹은 냉방을 했을 때 그 온도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겠죠. 실컷 난방을 돌렸지만 금세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혹은 삼중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첨단 단열재를 사용해 가지고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한 막는 경우가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272쪽 가볼게요. 함께 단원 보면요. 03, 열 평형 상태까지 이동하는 열 되어 있어요. 자, 열이 이동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동하느냐? 언제까지라고요? 열 평형 상태까지래요.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팔 저울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비슷해질 때, 나란해질 때 그때를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열이 평형한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엇에 따른, 시간에 따른, 무엇의 변화, 온도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열평형 볼게요. 열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평형은 평형인데 무엇이 같다? 그렇죠. 열이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시원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주위에 물기가 생기고 미지근해지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미지근한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데요. 교과서 272쪽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의 온도 변화 실험이 나오는데요. 이 실험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 시간에 따른 물체의 온도 변화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열량계가 있고요. 뜨거운 물을 부어줘요. 그리고 찬물이 담겨있는 알루미늄 컵을 안에 넣어요. 그러면 바깥에는 뜨거운 물, 안에는 차가운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고요. 각각의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실험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수조, 삼각 플라스크, 디지털 온도계, 스탠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초시계, 면장갑, 보안경입니다. 먼저 수조 안에 삼각 플라스크를 넣습니다. 삼각 플라스크 안에 뜨거운 물을 붓고 수조에는 차가운 물을 붓습니다.
스탠드에 디지털 온도계 2개를 매단 후 삼각 플라스크와 수조에 각각 온도계를 넣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와 수조 속 물의 온도를 2분마다 측정하여 기록하고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그립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 변화를 알아볼까요? 뜨거운 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온도가 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열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선생님과 함께 그래프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에 따른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은 온도예요. 단위는 도씨, 섭씨 온도를 사용하네요. 자, 여기가 0, 0고요. 뜨거운 물의 온도가 이만큼 높았고요. 찬물의 온도는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갔고요. 찬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온도의 변화가 없고 뜨거운 물의 온도와 차가운 물의 온도가 같더라. 이때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열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 올라가서요. 열 평형.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을 합니다. 열이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어디로? 그렇죠.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그렇죠. 같아진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다시 열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온도가 달랐어요. 근데 이 물체를 접촉을 해보니 열이 이동을 하더라. 근데 열이 어디서 어디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는 같아진다. 우리 이거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2번 열평형에서 온도 변화와 입자 운동의 변화 있는데요. 1. 열의 이동. 자, 열이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하고요. 그럼 온도 변화 어떻게 되나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온도가 높은 물체의 온도는요. 점점 낮아집니다. 또 온도가 낮은 물체의 온도는요. 점점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는 결국 그렇죠. 같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열평형 상태에서 이 입자의 운동 변화의 측면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3 내려오면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요. 열을 얻는다, 잃어버린다?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열을 잃어버리게 되겠네요. 열을 잃어서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처음에는 활발하던 게 점점 그래서 처음보다는 둔해질 겁니다. 둔해진다. 또 반면에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점점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열을 얻어요. 얻어서 입자의 운동이 그렇죠. 활발해지겠죠. 우리가 앞 시간에 온도는 곧 입자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고 온도가 낮으면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고 우리 했었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처음에는 뜨거운 물 쪽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서 이렇게 꼬리가 열심히 그려져 있는 거 보이고요. 반면 차가운 물은 꼬리가 2개밖에 없네요. 근데 자, 여기 가운데 열의 이동 적혀 있어요. 열이 뜨거운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시간이 한참 지나면 뜨거운 물에 있던 물의 온도와 차가운 물에 있던 물의 온도는 결국 같아진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려보면 예를 들어 뭐 입자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러면 무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꼬리가 4개가 있네요. 그리고 차가운 물이 2개니까 한 3개 정도로 그려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반면 차가운 물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온도가 같아지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뜨거운 물에 있던 입자들은 처음보다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질 거고요. 차가운 물에 있던 입자의 운동은 처음보다는 활발해져서 결국에는 입자의 운동이 같아질 거다. 그 정도가 같아질 거다. 기억하고요. 자, 3 내려가 볼게요. 열 평형의 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열 평형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 볼 수 있느냐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질의 온도를 측정할 때 그 물질 속에 온도계를 꼭 꽂아두는 거 봤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물질의 온도와 온도계 그 수은의 온도를 비교를 했을 때 물질의 온도가 아주 높다면 그 물질에서 온도계 수은에 열이 이동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계의 수는 열을 받아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쭉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온도계에 있습니다. 온도계. 그래서 온도계는 물체가 접촉해서 열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이용해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수은 온도계를 꽂았을 때 그 온도가 나타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일정 시간 필요하거든요. 물질의 온도계를 꽂는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물과 온도계 사이에서 열이 이동을 하면서 열 평형이 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 그래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번째, 갓 삶은 뜨거운 달걀. 이거를 우리는 끓이자마자 보통 차가운 물에 바로 담가줘요. 그래야 껍질이 잘 까진다고 하는데요. 갓 삶은 뜨거운 달걀을 식힐 때 우리는 찬물에 담가두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물이 차가웠지만 결국엔 나중에 미지근해질 것이고, 계란도 처음에는 아주 뜨거웠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그래서 달걀과 물이 모두 미지근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단열과 열 평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열의 이동을 막는 거, 우리 열을 차단한다, 열이 이동하는 걸 차단해준다, 단열이라고 했고요. 단열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4개 오늘 배워봤는데요. 전도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것도 있었고요. 복사를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단열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에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바닥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병에 공기층이 많은 단열재를 설치해 주는 거 있고요. 또 벽에 알루미늄이 포함된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도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냉난방 기구를, 에어컨 같은 경우는 위에, 온풍기는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게 열 평형이었죠.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차가운 물에 있던 온도는 점점 올라가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되고 그 온도가 같아지더라. 우린 이거를 3글자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이때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이 이동한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열평형을 이용한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온도계 있었고요. 그리고 갓 삶은 뜨거운 달걀을 식힐 때 차가운 물에 넣어서 결국에는 이게 열평형 상태가 되면 온도가 미지근해지더라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연력학은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이 재밌게 느껴질 텐데요. 선생님이 올린 학습지 중에 5번까지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함께 풀어보고 교과서 277쪽 스스로 정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고요.
오늘 했던 내용 복습 열심히 하시고 남은 시간 잘 보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